하나, 둘, 셋. 한글로 미래라는 글자를 새겼고요. 자세히 보시면 숫자를 형상화한 겁니다. 0, 1, 2 그리고 알파벳 H인데요. 0, 1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디지털이라는 게 0과 1 이렇게 로 구성되는 그런 건데요. 이 디지털이 만드는 따뜻한 세상, 그 따뜻한 세상을 형상화한 표현해내는 색깔이 이 민트 색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H는 뭐예요? 001이 디지털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2H는 뭐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안 해주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시즌2의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네. 디지털 세대가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고 하셔서요. 저는 디지털이고 이러면 투핫 아닌가 싶었어요. 너무 뜨거운 투핫 약자가 아닌가. 너무 뜨거운 그 의미도 한번 지금 나름인 것 예. 같습니다. 디지털 투핫. 예, 오기 전에 제가 좀 자료를 봤는데요. 뭐 012H 해서 01은 무슨 디지털의 0과 1에 왔다 갔다 하는 것, 2는 시즌2, H는 역사, 미래 역사, 히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담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에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이승훈 변호사. 네, 안철수 대표가 이제 뭐 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최근에 이제 통합하면은 저 독자적인 연구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싱크탱크는 필요하겠죠. 예. 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사석에서 술자리에서도 가끔 폭탄주도 마시면서 가끔 폭탄 드셔보셨어요? 저는 가끔은 안 마시고요. 아니, 안철수 대표하고요. 네, 마시는 걸 보긴 했습니다. 네. 그때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변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좀 더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좀 더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에서 뭐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현재 국민의당의 간판으로 할 수 있겠어? 이런 의문들, 네.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뭔가 해결책이자 미래로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예. 그게 정말로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뭔가 솔직하게 다가가고 그리고 또 국민에게 제대로 된 걸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자기 집토끼까지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남까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정말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게 다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뭔가 좋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어떤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보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당 내부 얘기입니까? 당 내부에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보는 사람들한테 주문한 줄 알고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당들은 보는 사람들한테 주문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일 건가를 자신들이 잘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이게 민심을 뭔가 더 많이 얻어내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진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무관한 권력 투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변수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 등을 비롯해가지고 제3당이라는 다당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력연합을 한다는 건데 왜 여기서 정책연대를 먼저 한다는 것인지 만약에 정책연대가 필요해서 연대한다면 정책연대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인데 연합은 제3세력의 연합이 필요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책연대라는 접근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현실 정치하고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영걸 대표님. 우선은 뭐 연합을 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반발이 많으니까 지난번에 유승민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벌 개혁이라든지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뭐 개헌 문제라든지 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할 만한 것부터 조그마한 것부터 해나가자. 그래서 이제 정책 연대를 저는 좀 시작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정책으로는 오히려 훨씬 더 민주당하고 근접하지 않나요? 국민의당하고 안 그런가요? 그렇죠. 사실 정책상으로 보자면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훨씬 더 닮아 있고요. 실제로 촛불 국면에서
국민의당, 민주당, 정의당이 삼자 연대를 통해서 전국을 이끌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판을 흔드는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세력을 불려서 네. 다가올 내년 제3의 세력을 지방선거. 만들자라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중도 보수 세력을 만들어서 다당제 정신을 유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하겠다라는 것이 핵심 전략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호남의 중진들이 너무나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을 넘기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돌파구로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이번에 연구소를 만들면서 그 91년생 이하로만 임원진을 만든다고 했어요. 71년생. 아, 71년생. 예, 71년생. 그러니까 91학번 세대, IMF 세대 이렇게 되는 장윤성 기자는 건데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저는 70년생입니다. 제가 해당. 아, 김현성 부원장 해당되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를 좀 해보겠다라는 그 어떤 의지, 뜻 이것은 좀 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고 예, 생각이 예.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감수성에 맞춘 좀 더 정치가 좀 더 젊어지고 좀 세대를 낮추고 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를 해보겠다. 이것은 동의할 만하지만 그밖에 특히 이제 그 이 당의 뿌리가 되어 있는 지역 호남이죠. 그리고 이 당의 정신의 뿌리가 되고 있는 햇볕 정책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합의할 수 없는데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다가는 오히려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에 네.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화면을 조금 더 보고 나서야 한두 분 얘기 더 추가로 지금 국민의당 관련해서 듣기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정책 싱크탱크 이런 것 장기적으로 준비한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그걸 좀 지금 더구나 젊은 세대로 바꾸는 거 아주 잘한 방향처럼 보이는데요. 이제 우선 당장 급한 것은 내부에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 갈등을 어떤 방향으로 수렴해 갈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하다면 또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관련 얘기를 좀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앞장 세워서 나가고 있는 점은 문제 해결 중심 정당입니다. 이념 정당과 문제 해결 중심 정당,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런 점에서는 바른정당도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정말 진지한 그런 협력, 연대, 통합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유식 하나 사와야 돼. 이유식이요? 왜요? 예. 젖좀 떨어지게. 통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구상유치 말씀하셨으니까 예. 거기 이어서 아, 그렇죠. 예. 나는 안철수가 아직도 우유 구상유치하다는 냄새가 게 난다. 아니라 예. 젖비린내가 난다. 예. 어린 아이들. 그래서 이유식 하나 싸우려고. 네, 통합해야 이 당으로 올라설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통합이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당내에 그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네, 아까 윤영걸 대표 예. 얘기하시다가 말이 잘렸죠? 예, 국민의당이 저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게 보는 눈이 달라서 그렇죠. 안철수 대표는 5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 확실합니까? 뭐 제가 독심술을 따로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은 네. 신문 기자를 30여 년 해서 좀 보는 눈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예. 대통령 선거를 보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 네. 호남 중진 의원들은 그러면은 적어도 예. 대통령을 바꾸는 개헌은 하지 않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네요. 그럴 수가 네. 뭐 지방 자치 뭐 그런 쪽을 좀 많이 하지 네. 대통령은 좀 안 내가 바꾼다고 안 바꾼다고 봐야 되고 네. 근데 호남 중진들은 지금 당장에 내년 6월 선거가 그렇죠. 바른정당하고 잘못됐다가는 그냥 지금 호남성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뺏겼는데 호남성이 그냥 아예 소금까지 뿌릴 정도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박지원 전 대표부터 지금 전남지사를 나가야 되는데 바른정당하고 손잡아가지고 그것도 확실합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박지원 전 대표께서 저렇게 구상유치 젖비린내 나는 얘기까지 쓸 정도로 예. 전 통합이 좀 어렵다고 보고 저기는 이혼은 벌써 결정을 했는데 예.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이혼을 못하고 서로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하는 지경이 아닌가.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순수하고 좋으신 분이지만 의사하고 기업인을 하셨거든요. 예. 의사 기업인의 특징이 뭡니까?
상명하복이 강해요. 예. 기업인들이 연말에 회장이 그러잖아요. 예. 수고해주게 그럼 더 있고 수고했네 그럼 빨리 나가라 소리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이 카리스마 상명하복이 강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조금 당원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계제를 좀 더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리더가 아직은 YS나 DJ보다 약하고 예. 또 선거연대가 그 바른정당하고 해서 지방 그 장을 몇 개나 좀 거질 수 있겠느냐. 예. 그리고 3기, 4위가 연합을 해서 얼마나 1, 2등을 극복하고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한테 조금 더 설득할 수 있는 그거 좀 계제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예. 무조건 민다고 저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사 출신 혁명가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프란츠 파농이니 체게바라니 좀 많이 있는데 제도 정치권에서 민주적인 리더십으로서 성공했던 사람, 의사 출신이 어떤 사람이 있나? 제가 좀 찾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과 의사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국종 의사 같은 외과 의사들은. 네. 아, 의사도 유형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예, 조만한 그 내과나 이런 건 심장이 둥둥거리는 거 아주 제고 하니까. 컴퓨터 바이러스는 더 세밀한 건데. 그렇죠. 그 굉장히 세고. 예, 예. 외과 의사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들 중에서 이렇게 현재 그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그 대선까지 갈 수 있겠나? 그러면은 3, 4위가 유승민, 안철수 대표인데 두 분 중에서 한 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예.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안철수 대표는 정치 출발을 다른 정치인과는 전혀 다르겠죠.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네. 정치에 출발을 하기도 전에 베스트셀러로 만들고 정치를 출발했어요. 네. 그런데 뭐 한간에는 또 안철수 생각이 정답만 모아놓은 거다. 그런데 어쨌든 안철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논선, 국민의당의 호남파 노선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안철수 생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 생각이 유승민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연대, 정책연합까지 나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잠깐요. 그러면은 당의 역사성과 정체성 안철수 대표하고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비대칭적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비대칭적인 거죠. 그렇기 비대칭이다. 때문에 예. 저거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저는 국민의당이 당 그러면 내부를 누구를 바꿔야 됩니까? 당의 정체성을 바꿔야 됩니까? 대표를 바꿔야 됩니까? 어느 걸 바꿔야 됩니까? 어느 쪽이 지키고 어느 쪽이 나가든 간에 예, 예.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분당은 불가피하다. 아하. 예, 불가피한 가운데에서 뭐 3단계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YS 3당 합당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는 대표는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예. 반문연대로서. 그리고 그 국민의당의 호남파 의원들은 독자적인 어떤 생존을 할 것인지 예. 아니면 민주당을 할 건지는 민심의 추이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성 부원장. 예. 그 화면에서 보니까 이제 미래의 CI가 민트색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바른정당색하고 너무 비슷해서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하신 게 아닌가 싶긴 김현성 합니다. 부원장이 광고 기획에 또 오랫동안 일을 했었죠? 예, 아마 초록하고 하늘색을 합치면 민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 제가 뭐 그건 정확히 모르니까 한번 합쳐봐야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국민의당이 저는 40석이라면 적은 당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좀 전달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내분으로 이렇게 자중질환이 있는지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 국민의당의 일종의 미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줬던 미션 중에 하나가 호남의 야당이 되라라는 미션이었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호남의 여당이 됐어요. 호남만 놓고 보면 호남 지역의 여당입니다. 그래서 호남의 민심이 어떤 건지 지금 호남의 민심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90% 찬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 찬성하는 게 아니라 응답자의 90%요. 예, 잘하면 잘했다고 하고 못하면 못했다고 해야지.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못했다고만 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서 유난히 그 호남 말투를 쓰시네요. 네. 마지막 이 주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화면에 정당 지지도가 나오는데 아까 지나갔던 얘기고요. 하나, 둘, 셋. 한글로 미래라는 글자를 새겼고요. 자세히 보시면 숫자를 형상화한 겁니다.
012 그리고 알파벳 H인데요. 01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디지털이라는 게 0과 1 이렇게 로 구성되는 그런 건데요. 이 디지털이 만드는 따뜻한 세상, 그 따뜻한 세상을 형상화한 표현해내는 색깔이 이 민트 색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H는 뭐예요? 001이 디지털이라고 했는데요. 2H는 뭐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안 해주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했었는데 사실은 좋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어떤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보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당 내부의 얘기입니까? 당 내부에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보는 사람들한테 주문한 줄 알고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당들은 보는 사람들한테 주문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일 건가를 자신들이 잘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이게 민심을 뭔가 더 많이 얻어내고 위원을 확장할 수 있는 진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무관한 권력 투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변수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 등을 비롯해가지고 제3당이라는 다당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력연합을 한다는 건데 왜 여기서 정책연대를 먼저 한다는 것인지 만약에 정책연대가 필요해서 연대한다면 정책연대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시즌2의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네. 디지털 세대가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고 하셔서요. 저는 디지털이고 이러면 투핫 아닌가 싶었어요. 너무 뜨거운 투핫 약자가 아닌가. 아니, 그 의미도 한번. 예. 지금 나름인 것 예. 같습니다. 디지털 투핫. 예, 오기 전에 제가 좀 자료를 봤는데요. 뭐 012H 해서 01은 무슨 디지털의 0과 1에 왔다 갔다 하는 것, 2는 시즌2, H는 역사, 미래 역사, 히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담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에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이승훈 변호사.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에서 뭐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현재 국민의당의 간판으로 할 수 있겠어? 이런 의문들, 네.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뭔가 해결책이자 미래로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네. 그게 정말로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뭔가 솔직하게 다가가고 그리고 또 국민에게 제대로 된 걸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자기 집토끼까지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남까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정말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게 다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뭔가 안철수 대표가 이제 뭐 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최근에 이제 통합하면은 저 독자적인 연구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싱크탱크는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사석에서 술자리에서도 가끔 폭탄주도 마시면서 가끔 폭탄 드셔보셨어요? 저는 가끔은 안 마시고요. 아니 안철수 대표하고요. 네, 마시는 걸 보긴 했습니다. 네. 그때는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변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더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좀 더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